늦여름의 공기는 여전히 눅눅했다. 밤이었지만 도시는 잠들지 않았다. 서울의 불빛은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고 정재민은 낡은 소파에 몸을 묻은 채 텔레비전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는 미국 대통령이 담담한 목소리로 무언가를 선언하고 있었다. 미국은 달러의 금태환을 일시적으로 중단합니다. 그 한 문장이 공기를 갈랐다. 그는 리모컨을 떨어뜨렸다. 텔레비전은 여전히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방 안의 온도는 서서히 내려갔다. 그의 아내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그게 그렇게 큰 일인가요? 금이든 종이든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없을 것 같지? 재민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술이 굳어 있었다. 그 말은 세상이 방금 다른 규칙으로 바뀌었다는 뜻이야. 뉴스는 곧 평소의 예능 프로그램으로 바뀌었다.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러나 재민의 머릿속에서는 금속성의 냉기가 울렸다. 일시적이라 했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그건 결코 잠깐이 아닐 거라는 걸. 시전 등록원, 소개 정복 타수선지. 다음날 아침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다. 신문은 스포츠 기사로 덮였고 거리에는 장사꾼들의 외침이 가득했다. 하지만 재민의 시선에는 보이지 않는 틈이 있었다. 은행 창구에 서 있는 사람들, 식당에서 밥을 먹는 사람들, 그들 모두는 여전히 같은 돈을 쓰고 있었다. 그러나 그 돈은 더 이상 현실에 닿아 있지 않았다. 그는 은행을 나서며 한 장의 지폐를 꺼냈다. 손가락 사이에서 지폐가 흔들렸다. 이건 이제 그냥 종이야. 그는 혼잣말로 말했다. 며칠 후 그는 도서관으로 향했다. 오래된 기록들 속에서 답을 찾고 싶었다. 먼지 쌓인 책장을 넘기던 중 그의 시선이 멈췄다. 로마 제국의 몰락과 화폐의 변질. 표지에는 검은 잉크로 새겨진 네로 황제의 초상이 있었다. 책 속에는 그 시대의 기록이 적혀 있었다. 네로는 전쟁 자금을 위해 은화 소근의 함량을 줄였다. 처음엔 10%, 그 다음엔 20%, 그리고 결국엔 거의 동전 껍데기만 남았다. 시장은 혼란에 빠졌고 물가가 치솟았다. 사람들은 더 이상 로마의 돈을 믿지 않았다. 재민은 손가락으로 한 문장을 짚었다. 신뢰가 사라질 때 제국도 함께 무너진다. 그는 속삭였다. 역사는 이렇게 말하네. 돈이 죽으면 나라가 죽는다고. 그날 밤 그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낮은 목소리였다. 정 박사님, 당신의 글을 읽었습니다. 제 글이요. 1971년 이후의 통화체제에 대한 논문 말입니다. 지금 만나야 합니다. 그는 낯선 초대를 받아들였다. 며칠 후 재민은 청담동의 한 조용한 레스토랑 구석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네온 사인이 반짝였고 맞은편 남자가 와인잔을 돌리며 말했다. 당신은 지금 뭔가 큰 걸 건드렸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은 금의 끈이 끊어졌다는 걸 이해했죠. 그래서요. 이제 세상은 신뢰만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뢰가 얼마나 버틸 것 같습니까? 남자는 서류 가방에서 몇 장의 도표를 꺼냈다. 그래프의 곡선이 급격히 치솟고 있었다. 1971년 이후 부채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국가는 빚으로 살고 은행은 허공에서 돈을 만들어내죠. 금이 아니라 믿음으로 만든 세계입니다. 믿음이 사라지면 그땐 모든 게 사라집니다. 재민은 가만히 와인잔을 내려놓았다. 그럼 다음은 언제입니까? 곧입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재민의 내면은 폭풍 같았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다. 거대한 도시의 불빛이 마치 전류처럼 반짝였다. 모두 그 위에 서 있구나. 현실이 아니라 믿음 위에. 며칠 뒤 그는 다시 도서관으로 갔다. 이번엔 더 깊은 곳, 금고처럼 잠긴 역사 자료실이었다. 그는 또 다른 기록을 발견했다. 원나라 시대의 교초. 종이돈의 시작이었다. 처음엔 천재적이었다.
무거운 금속 대신 가벼운 종이 한 장. 하지만 황제들은 그 유혹을 참지 못했다. 세금 대신 인쇄기를 돌렸다. 돈은 넘쳐났고 가치는 사라졌다. 그는 또다시 속삭였다. 역사는 반복된다. 사람만 다를 뿐. 며칠 밤을 꼬박 세운 끝에 그는 커다란 종이에 붉은 선을 그었다. 로마 원나라 바이마르 아르헨티나 1971. 그 선은 한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신뢰의 붕괴, 가치의 소멸, 그리고 혼란. 그의 아내가 방문을 열었다. 당신 또 밤샜어요? 이젠 그만 좀 해요. 이건 단순한 연구가 아니야. 우린 다시 같은 길로 가고 있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당신이 막을 수도 없잖아요. 하지만 기록할 수는 있지. 누군가는 진실을 남겨야 해. 그는 책상 위에 펜을 잡았다. 종이 위에 글씨를 적기 시작했다. 실내 위에 세운 돈은 실내가 깨지는 순간 존재하지 않는다. 펜 끝이 멈췄다. 그의 눈동자에 번쩍이는 불빛이 스쳤다. 그건 도시의 불빛이 아니었다. 미래의 징후 같았다. 잠이 오지 않는 밤이었다. 정재민은 새벽 3시의 침묵 속에서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수십 개의 창이 동시에 열려 있었다.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뉴스 아카이브, 그리고 오래된 역사 문서까지. 손가락은 멈췄지만 그의 머릿속은 멈추지 않았다. 1971년 이후. 그날 금과 단절된 이후 세계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처음엔 조용했다. 하지만 그것은 태풍 전의 고요함이었다. 경제는 더 이상 현실의 반영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제 마치 엔진 없는 자동차 같았다. 계속해서 밀어야만 움직이는 구조. 문제는 누가, 어떻게, 언제까지 밀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정재민은 책상 앞에 앉아 자문했다. 이건 단순한 변화가 아니야. 이건 구조 그 자체가 바뀐 거야. 그는 눈을 감고 천천히 되뇌었다. 이제 세상은 계속해서 커지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야. 마치 상어처럼 누군가가 그에게 말했었다. 상어는 멈추는 순간 죽는다고. 그리고 지금 우리의 경제도 그랬다. 1990년대 기술이 폭발하던 시기. 인터넷, 스타트업, 미래에 대한 환상. 사람들은 모두 주식에 돈을 쏟아부었다. 나스닥 지수는 천장을 뚫을 듯 치솟았다. 하지만 그 열기는 오래가지 않았다. 거품은 꺼졌고 시장은 무너졌다. 정부는 해결책을 내놨다. 금리를 낮추고 자금을 투입하고 다시 성장을 외쳤다. 2008년 이번엔 주택이었다. 사람들은 집이 절대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믿었다. 은행은 더 많은 대출을 해줬고 그 대출을 다시 상품으로 포장해 팔았다. 그러다 터졌다. 전 세계 금융이 멈췄다. 재민은 그 당시를 또렷이 기억했다. 그도 집을 샀고 대출을 받았고 나중엔 그 이자가 뼈를 깎는 고통이 되었다. 똑같은 패턴이군. 2020년 팬데믹. 경제는 또 한 번 멈췄다. 해답은 역시 돈이었다. 더 많은 돈 전 국민에게 현금을 뿌리고 기업에 보조금을 쏟아붓고 시장에 유동성을 퍼부었다. 그는 정부 보고서를 읽었다. 이번에도 위기는 막았다. 하지만 재민은 알았다. 이건 막은 것이 아니라 미룬 것일 뿐이라고. 빚은 더 이상 예외가 아니었다. 그것은 일상이 되었다. 미국의 국가부채는 수천억 달러에서 수십조 달러로 늘어났다. 숫자가 너무 커서 이제는 의미조차 없었다. 이건 숫자가 아니야. 이건 현실을 부정하는 도박이야. 재민은 벽에 붙여둔 그래프를 바라보았다. 선은 끝없이 올라가고 있었다. 마치 끝을 알 수 없는 절벽 같았다. 하지만 사람들은 불안해하지 않았다. 그들은 일상을 살아갔다. 월급을 받고 커피를 사고 스트리밍 서비스를 결제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정재민은 다시 데이터 분석가 그 남자와 연락을 취했다.
그는 이번엔 한마트의 주차장에서 만나자고 했다. 왜 이런 데서? 여긴 감시가 적어요. CBDC 이야기하려면 조용한 곳이 좋죠. 남자는 트렁크에서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이미 테스트 중입니다. 디지털 화폐라면 요즘도 다 계좌 쓰고 있잖아요. 그건 기록이고 이건 통제입니다. 그는 화면을 넘겼다. 이 화폐는 프로그래밍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당신이 빵을 사는 건 허용되지만 술은 못 사게 설정할 수 있죠. 혹은 특정 지역 밖에선 쓸 수 없게도 만들 수 있고요. 그게 진짜 돈일까? 글쎄요. 돈이라는 건 결국 신뢰잖아요. 그 신뢰가 정부의 의도에 따라 변한다면 당신은 뭘 믿고 쓸 수 있겠습니까? 재미는 침묵했다. 그의 머릿속은 또 한 번 뒤집혔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비트코인에 대해 깊이 파고들었다. 고정된 공급량, 누구도 변경 불가능한 코드, 탈중앙화. 그는 논문을 인쇄했다.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름이 붙은 9장짜리 문서. 2008년 금융위기 직후 나타난 이 신비한 존재는 분명 무언가를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건 탈출구일까? 아니면 또 다른 착각일까? 비트코인은 매혹적이었지만 여전히 너무 불안정했다. 그 가치는 롤러코스터처럼 오르고 내렸다. 사람들은 믿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분명했다. 세상은 지금 돈의 의미를 다시 묻기 시작했다는 것. 어느 날 재미는 대학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물었다. 여러분, 돈이란 뭘까요? 학생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종이요. 숫자요. 은행에서 주는 거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돈은 본래 가치의 저장수단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점점 추상이 되고 있죠. 옛날엔 소금, 조개 껍데기, 은, 금, 지금은 종이, 그리고 숫자. 그는 칠판에 이렇게 썼다. 현실, 추상, 통제. 점점 더 눈에 보이지 않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만큼 조작되기 쉬워집니다. 학생 중 한 명이 물었다.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하죠? 재미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현실을 직시하세요. 시스템을 믿지 말고 이해하세요. 무작정 따라가지 말고 질문하세요. 마지막으로 그는 벽에 이렇게 적었다. 돈은 자연법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만든 믿음의 구조물이다. 그 구조물이 무너지는 소리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다가오고 있었다. 견 등록망, 진, 선, 직, 내용.